안녕하세요, 시문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태국에서 유언장이 왜 필요한지, 유언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언장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유언장이라고 하면 사실 뭐 재산이 굉장히 많다거나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만 유언장을 쓴다라고 하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유언장을 써서 이렇게 자산이 자녀들한테 가는데 이렇게 유언장을 특별하게 쓰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스스로가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과연 이 유언장에 대해서 얘기가 꼭 중요한 사항일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태국에서는 사실 외국이잖아요. 태국에서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산, 예를 들어서 콘도라든지 차량, 보석, 은행에 있는 현금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태국에서의 일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자녀들한테 안전하게 전해줄 수 있을까? 유언장이 없어도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그 부모님의 유산을 받기 위해 절차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쉬울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한국에서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이 재산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기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왜 필요하느냐? 사실 나를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는 아니고, 내가 열심히 모은 돈, 내가 힘들게 마련한 집이라든지 자동차를 혹시 내가 일이 있을 때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편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한국에도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했지만 유언장의 유자도 꺼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게 약간 자녀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유언장, 네가 감히 내 재산에 뭐 관여를 하려고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하게 되면 내가 죽기를 바라느냐라는 이런 식으로 막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유언장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막 죽음, 그리고 뭐 돈 막 이렇게 막 그 안 좋은 이미지처럼 와닿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유언장 쓰셨습니까? 라고, 아니면 뭐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유언장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한다든지, 뭐 어디 자산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사실 서양에서는 유언장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유언장이 안 쓰는 나라라도 외국에 만약에 재산이 있을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힘들게 모았던 돈 엉뚱한 사람한테 가지 않게끔, 내가 힘들게 준비했던, 내가 마련했던 자산들이 뜬금없이 태국 정부가 동결시켜서 뭐 만지지 그러니까 동결시켜서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상태를 만드는 건 참 가족한테 좀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피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태국에 자산이 있다, 은행에 돈, 그리고 자동차, 콘도 소유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비디오 보시고 유언장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고 계실 텐데, 그럼 너는 유언장 했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유언장 했어? 네, 저 유언장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언장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유언장을 다시 만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유언장을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 만들었었기 때문에, 저희 2세에 대해서는 그 유언장에 언급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죽으면 제 가족한테 그 부동산, 은행 자산, 가지고 있는 현금, 뭐 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써놨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태국에서의 자산은 다 써놓고 그 자산들은 누구누구한테 간다. 그 누구누구의 이름은 이렇고 집 주소는 이렇고 이메일 주소는 이렇고 주민등록번호는 이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상속자의 이 상세한 부분을 대해서 써놓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유언장이 있어도요, 그 유언장의 효력이 100% 발휘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자녀가 5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5명의 자녀한테 내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지 않고, 한 명한테 이렇게 전부 다, 몰빵한다고 하죠. 이렇게 몰빵을 해서 줄 경우, 그 한 명의 자녀가 사실 내가 살아 있었을 때 양육이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아니면 그 재산을 다 받을 어떤 다른 자녀들하고 차이점이 나는 어떤 그 일을 많이 해야 그 유언장이 한 명한테 다 가는 게 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녀 한 명이 특별한테 나한테 잘하지도 않고 용돈을 주거나 나를 보필을 하거나 나하고 살면서 나를 부양하지도 않았는데 내 자녀한테 한 명한테만 주고 싶다고 유언장 한 명한테 써놨을 때 다른 자녀들이 법적으로 걸면 그 자녀 한 명한테 몰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녀 한 명이 내가 뭐 특별하게 뭐 쓰지 않았다든지 부모님이 주고 싶은 만큼 자녀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 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법원은 유언장대로 진행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태국은 그 유언장대로 갑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제 자녀가 없을 때 제가 유언장을 했기 때문에 제 가족한테 딱 특별하게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가족한테 이 유언장에 그러니까 제 재산이 다 갑니다. 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유언장에 그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저의 자산은 제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가족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 유언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유언장을 해놓은 거 말고 다시 유언장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래서 태국에서의 유언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태국의 법적인 유언장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산이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분이 태국에 와서, 태국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사실 어떻게 태국에 있는 자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변호사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도와주실 분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직장에 뭐 사정을 하고 와서 태국과 한국을 왕복을 하면서 유언장이 없을 때 이렇게 일 진행하는 거는 사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부모님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냥 포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자산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녀가 편안하게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유언장에서 제가 경험으로 그리고 처음에 이제 남편이 유언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머리가 지금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유언장에 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법률적인 것도 있고 머리가 아픈데 좀 그거 꼭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뭐 시작이 반이라고 천천히 시작하니까 그래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언장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만 사실 이 비디오는 메인은 그렇습니다. 유언장은 꼭 필요하다.
그럼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뒤에 일 진행은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태국 안에서 변호사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유언장에서는 꼭 변호사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작성하실 때 이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있으시면 돼요. 이제 유언장을 쓰실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콘도가 있다. 그러면 콘도, 어디 주소에 무슨 콘도 이름과 어디 거, 뭐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스트를 먼저 말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 있는 현금, 차량이면, 그러니까 뭐 현대차면, 현대, 차량, 이렇게 자산을 이렇게 따지고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하나하나에 있어서 이 자산 전부가 한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집은 누구한테 주고 싶고 차는 누구한테 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 자산에 대한 목록 리스트는 꼭 필요하고, 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은행 이름도 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하지만, 태국의 뭐 주식 같은 걸 가지고 계시거나 태국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다 하면 이 재산은 사실 이 자녀한테로 잘 넘어가는 게 아니고, 태국 회사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그 여러분들의 상속자가 이사회 멤버가 다시 되게끔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만약에 콘도는 사실 상속은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나한테 주겠다 해서 그 사람한테 상속이 되는데 1년 안에 이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를 누구한테 주겠다 아니면 뭐 이런 자산까지 내 자녀한테 주겠다 했을 때 이 자동차도 1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상속은 되나 이게 팔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요. 사실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당연히 똑같은 위험한 거지만 외국에서는 좀 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더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산 같은 걸 할 때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내가 아찔한 순간을 만나면 이렇게 해서 내가 사고가 나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비추면 내 재산을 좀 명확하게 그리고 그 받을 사람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유언장이 그럼 필요하면 뭐 어떻게 하지? 우선 자산 목록을 한번 이렇게 본인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크게 뭐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 자산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차례라든지 뭐 생각해야 될, 이 유언장에서는 사실 장례 절차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거 써놨는데, 유언장이라든지 생명 연장 치료 이런 걸 포기한다라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까지 그 유언장에 그 장례 절차, 나는 어떻게 절차,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넣느냐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자산만 넣느냐, 뭐 이렇게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 간단한 유언장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막 풀케어로 나중에 그 내가 의사는 어떻게 하고 병원은 어떻게 가고 그때 뭐 치료할 비용은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끼시면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좀 최대한 간단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는 중요한 게 이제 증인이나
그리고 상속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때 유언장에서의 그 변호사를 끼고 하시면 좋은 게, 변호사분들은 그 태국의 법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상속이라든지 이런 유언장에 관련돼서 전문 변호사를 하게 되시면 뭘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통해서 이렇게 딱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거라서, 예, 저희 지인이 변호사를 끼고 그 작성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태국 그 회사가 큰 땅을 사서 이제 푸날에서 그 외국 사람한테 팔아서, 그 외국 사람이 그 푸날 받은 그 땅을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게 30년 렌트 형식으로 했고, 그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좀 더 그냥 간단한 유언장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좀 더 보호를 받고 싶어서 그분은 변호사를 끼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그분들의 그 영어와 태국어 작성한 그 유언장에다가 저희 이름, 재산 목록에는 그분들의 재산 목록 대신 저희 재산 목록, 그리고 이제 증인, 그리고 우리 재산을 받을 상속자를 이렇게 기입하는 거에 있어서만 태국 사람한테 번역을 부탁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두어서 일 처리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인할 때 미성년자는 증인에 할 수 없고요. 상속자는 증인에 쓸 수 없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 그 유언장 작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실 이 비디오로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너무 지루하고 너무 비디오가 길어질 것 같아서,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홈페이지 블로그란에 지금 바로 상세 설명에 그냥 클릭만 하시면 딱 그 유언장에 관련된 것만 딱 글이 하나 뜨거든요. 그냥 그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 끼고 하실 계획이시면 사실 제 글이 뭐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 변호사분들이 사실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 끼고 할 것까지는 없다 하시면 그냥 제 블로그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이 직접 읽어보시면 본인이 직접 한글로는 작성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국어와 영어로, 아니면 태국어와 한글로 남겨두시면 되는데, 태국어로는 왜 남겨야 되냐면, 이 태국어로의 유언장은 가족분들이 한국어나 영어가 있으면 그 태국 법원에 이렇게 유언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유언장대로 집행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당연히 태국어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태국어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그 여러분들의 자산을 받을 상속자는 언젠가는 태국어로 그걸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같이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편의 유언장은 영어와 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거 다 저희 가족한테 가는 거라, 그 증인 다 세우고 막 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지인을 세웠고요. 다 해놨는데 사실 아기 태어나니까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해놨던 게 크게 뭐 그거 하진 않지만, 이제 경험으로 한번 해보시면 유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제 태국 유언장에서는 사실 한국 재산이 어떻다 이렇다라는 거는 기입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태국 법정에서 해외의 재산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태국에 있는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디언 비자든 은퇴 비자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토바이라도 하나 가지고 계시다면 다 여러분들의 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유언장에 남기시지 않으면 참, 그 태국 정부가 동결이 되고, 동결이면 내 가족한테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우면 그 가족들이 돈 얼마 없네 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니까 여러분들의 자산 잘 지키실 수 있는 유언장 하나 만드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안 들고요.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여기 뉴질랜드에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눈에 쏙 띄는 정보가 하나 왔습니다. 푸켓에 한 일주일 정도 체류하는 건데 굉장히 금액이 저렴해요. 그래서 이거 약간 사기 아니야? 이거 그냥 스팸 아닌가? 이거 낚시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낚시가 아니면 아주 좋은 정보예요. 예, 그래서 푸켓 일주일에 약간 스튜디오 룸이긴 하지만 일주일 그 리조트에 머무는 게 $99입니다. 지금 현재 예약하시면. 그래서 뭐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3년 동안 그게 가능해요. 3년 안에 내가 언제 이용하겠다 하면 그게 가능하니까 저희도 지금 1년 반 이후에 태국 들어갈 건데 그 푸켓 그 숙소를 예약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서 다음번 비디오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